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뉴턴 운동 법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로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할 부분은 그나마 조금 쉬운 부분이고 다음에 올려드릴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9번인데요. 페이지는 36페이지고요. AB가 1kg, 2kg짜리가 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값 보면은 가속도나 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내가 근데 갑자기 속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내가 뉴턴 운동 법칙과 이런 등가속도에서 동시에 나오는 변수인 가속도를 여기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기 때문에 A가 3m/s 제곱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R자임이 각각 A 같은 경우는 3N, B 같은 경우는 6N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F가 질량비대로 분배된 값이기 때문에 F가 9N인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맞고 이 문제는 디귿이 핵심 포인트인데 문제에서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B에 박스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는 내가 9N이라는 외부의 힘을 작용했는데 결과값이 6N이 됐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3N에 해당하는 방해를 받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실의 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의 장력이 3N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나 동일하다고 했죠. 같은 실이고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더 편한 걸로 구하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로 구하는 게 더 편해요. A한테 박스를 쳐본다면 자 보시면 A는 이 9N이나 B의 존재를 모르지만 3N이라는 결과값의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걸 누가 줬나 박스 내부를 살펴보니까 나를 당겨주는 게 실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이 당겨주는 힘이 즉 R자 힘이 3N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3이라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다 그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적응되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A의 가속도라고 되어 있지만 얘랑 얘가 어차피 같은 실내에서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 전체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전체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값은 뭐냐면 얘를 60으로 당기고 있대요. 그리고 질량은 전체 질량이 몇이에요? 써볼까요? 개의 질량이 6kg예요. 6kg. 그리고 전체 힘은 얼마죠? 전체 힘? 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 얘 같은 경우는 여기 60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고 이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30이라는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얘는 이쪽으로 60을 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30을 당기죠? 그러면 합력은 이쪽 방향 C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30N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체 힘은 30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분의 얘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답은 5m/s가 나오네요. 가속도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실을 P라고 두고요. 여기 실을 Q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장력과 이 Q의 장력을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대소 비교. 이건 잠깐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대소 비교를 해보세요. 자, 하셨나요? 우선은 제가 직접 다 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A가 5인 거잖아요. 그럼 합력이 얘는 이쪽으로 5랑 3을 곱하면 15N,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10N, 얘는 이쪽으로 5N이 나옵니다. 합력이. 그쵸? 그럼 P의 장력을 구할 때는 어디에 박스를 쳐야 되냐면 A에 박스를 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 중력 30만큼이 작용하고 있는데 결과값이 그 중력을 이겨내는 위쪽 방향으로 15가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장력은 중력보다 15만큼이 더 커야 돼요. 장력이 더 커야지만 위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 TP, P의 장력은요 45N이 됩니다. 45N. 그래서 내가 얘는 45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Q 같은 경우는 어떻죠? Q는 여기다 한번 박스를 쳐볼까요? 이 부분에다. 그럼 얘는 60만큼을 당겨주고 있는데 60만큼으로 당겨주고 있는데 결과값이 5가 됐다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거고 그게 55N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55N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요 Q의 장력이 더 크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P의 값을 정확히 구하고 Q의 값을 정확히 구하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대소만 비교하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박스를 B에 쳐볼까요? 그럼 B가 받는 힘은 몇 개죠? B가 받는 힘은, 외부에서 받는 힘은 두 개가 돼요. P가 당기는 힘과 Q가 당기는 힘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의 결과값이 오른쪽으로 10N이죠. 이 말은 내가 P의 장력과 Q의 장력이 합성된 값이 오른쪽으로 10N이라는 거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Q의 장력이 P의 장력보다 10N만큼이 컸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얘가 10만큼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P랑 Q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B에 박스를 치면은 아, P보다는 Q가 10만큼은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푸셔도 Q 쪽이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래다가 좀 잘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에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20N의 힘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전체 힘, 합력은요, 요 방향으로 10N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질량이 2kg고 전체 힘이 10N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5m/s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물체의 속력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4기 때문에 요만큼은 20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V 값은 20m/s가 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아니죠. 50N이 아니라 10N이고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20 맞고요.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이동거리는 속시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0이 나오죠? 넓이가 40.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40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답은 니은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내가 힘을 11을 주고 있는데 가속도가 6이래요. F는 MA에 대입하시면요, 얘가 2kg인 게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내가 15N을 주고 있는데 이 전체 가속도가 3이래요. 그러면 요만큼의 질량, 이 AB의 질량의 합이 5kg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A가 2kg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만 따로 본다면 얘가 3kg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A랑 B가 같이 되어 있고 12N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 질량, K의 질량 몇 킬로? 4kg. 그리고 전체 작용하는 힘 몇? 12. 그럼 얘가 바로 가속도인 3m/s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빠르게 되시죠? 그러면 이제 알짜힘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3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9N,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3N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크다? 아니에요. 같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힘 크기의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이거를 직접 9랑 3이니까 3배라고 푸셔도 되지만 어차피 가속도가 동일하고 질량이 3대 1이기 때문에 질량배로 분배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짜힘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맞다고 체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봐볼까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박스 여기다 한번 쳐보죠. 이렇게. 자, 얘는 B는 얘 존재를 몰라요. 근데 지금 3N이라는 힘의 결과값을 받았다고. 그 누가 봤나 옆에 살펴보니까 A가 이렇게 접촉해 있죠. 그러면 B가 느끼기에 A가 자신의 3N으로 온전히 밀어줬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안 나와 있고 그냥 F도 문자로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3분의 2F죠. 전문화랑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3분의 2F인 거야. 그럼 박스를 이렇게 B 쪽에 쳐서 봤을 때 지금 B는 이 F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A만 자신을 밀어주고 있을 뿐인데 그게 지금 3분의 2F가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알짜힘이 얼마가 돼요? B의 알짜힘이 3분의 2F가 되는 겁니다. 3분의 2F. 근데 이게 질량비대로 분배된다 했잖아요. 이쪽으로 3분의 2F가 분배됐다는 거는 A 쪽으로는 3분의 1F가 분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비라고 했기 때문에 얘 질량이 만약에 M이면 얘는 2배인 2M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상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인데 이거 맞고요. 그리고 질량은 A가 B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질량이 B가 나와 있어요. 그쵸? 사실 기억은 근데 문제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맞겠죠. 덩어리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랑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 이것도 사실 볼 것도 없이 틀려요. 왜? 질량 B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2배, 여기가 B의 R자임의 2배일 거예요. A가. 그렇죠? 근데 이제 디귿에서는 구체적인 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R자임 분배해 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2F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3분의 1F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혹시라도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직접 구해도 돼요.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전체 질량의 힘. 얘가 가속도잖아요. 이거랑 얘를 곱해보세요. 그럼 M끼리 약분되니까 3분의 2F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배가 바로 되시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B에 한번 박스 쳐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B는 F의 존재를 몰라요. 그쵸? 근데 힘의 결과값이 3분의 1F가 돼서 누가 줬는지 보니까 A가 밀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3분의 1F가 됩니다. 1F. 따라서 답은 기억이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용수철 저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용수철 저울.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철 저울.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용수철 저울이 나오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장력 측정 도구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내가 이 장력이 6N이 되는 거예요. 장력이라는 거는 실이 B를 끌어주는 힘이자 실이 A를 끌어주는 힘이죠. 그게 6N이 되는 건데 지금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용하는 힘이 장력밖에 없죠. 그러면 이 B의 R자임은요, 그냥 바로 6N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죠? 얘는 요만큼의 장력이 3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A가 3N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가와 나에서 AB 똑같죠? 질량이 같다는 거야. 걔의 질량. 그리고 F도 동일하죠. 그럼 지금 보세요. F도 동일하고 질량도 동일하다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랑 나에서 가속도가 동일하다고요. 그러면 이 가속도를 내가 A 여기다 곱해줄 거고 여기다 곱해줄 거죠. 그럼 얘랑 얘 R자임이 똑같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N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또 얘랑 얘 똑같이 곱해줄 거기 때문에 B가 6N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B는 6N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질량비대로 분배된 거기 때문에. 그럼 질량비도 여기가 2대 1인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풀어볼까요? 기억부터 A의 가속도 크기는 아니죠. 같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의 2배다? 아니에요. B가 2배입니다. 그 다음에 F는 9N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 어디냐면 여기다가 밑줄 하나 그어 주실래요? 일정한 속력. 자, 일정한 속력이란 게 뭘까요?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느낌상 봤을 때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 중력이 mg거든요. 그럼 이 F는 mg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같을까요? 뭔가 느낌상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F가 mg보다 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세게 뭔가 당겨줄 것 같죠? 근데 이 값도 똑같이 mg가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정한 속력이란 조건 때문에 그런데 자, 봐볼게요. 속력이 일정하대요. 이것도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동일하면 가속도는 빵이죠. 그럼 이 얘기는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 얘기는 가속도가 빵이면 뭐가 빵이에요? F는 ma니까 R자 힘, 합력도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전체 덩어리, 이렇게 전체 덩어리가 합력이 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mg랑 이 F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정한 속력이면 가속도가 빵이고 힘이 빵이기 때문에 전체 작용한 힘이 빵이구나. 일단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기억 틀렸죠? 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R자의 빵.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얘랑 힘이 같기 때문에 전체 힘이 빵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빵이에요. 그러면 얘 R자 힘도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박스 쳐볼까요? 요 부분에. 자, 지금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B에다가 박스를 쳐준 거예요. 근데 B는 지금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중력인 mg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위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R자 힘이 빵이래. 그 말은 중력과 장력의 크기가 같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장력이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중력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배운 개념들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용수철 저울이 나옵니다. 용수철 저울. 얘는 뭐라고 했죠? 장력을 측정하는 도구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도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고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B가 더 무거울 것 같죠. B가 더 무겁고 A가 가벼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 왜 도대체 얘랑 질량이 같아야 되는가? 질량이 같아야죠. 왜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mg,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mg. 그럼 전체 힘이 얼마예요? 양쪽으로 똑같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 힘이 빵이죠. 그럼 가속도도 0이고, 그럼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무거워야 될 것 같냐면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라는 건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공이 정지에 있어요. 정지. 그 얘는 받는 힘이 얼마죠? 합력이 빵이죠. 그쵸? 합력이 빵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공이 이쪽으로 V라는 등속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합력은 얼마죠? 합력은 빵이에요. 왜? 내가 합력이 작용하면 반드시 얘 공의 속도가 바뀌었을 테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거고 똑같다는 건데, 이걸 볼 때 이런 의문을 품나요? 얘는 그럼 도대체 왜 처음부터 V가 된 거예요? 왜? 모르죠. 그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이 공을 이렇게 힘을 준 거야. 그래서 딱 놔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손을 떼는 그 순간의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처음부터 가만히 놨으면 안 움직였겠지만, 그쵸? 합력이 빵이라서 내가 이거를 쭉 내리다가 손을 딱 떼버리면은 그 뗀 순간의 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얘가 멈추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처음 속력을 갖고 있는데 멈췄다는 거는 속력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때 오히려 합력이 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장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장력은 얼마냐면 내가 얘가 합력이 빵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mg면 위쪽으로 장력도 mg가 돼요. 얘가 바로 F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죠? 여기가 m, 여기가 m이기 때문에 암산해 볼까요? 여기 전체 힘 질량, 전체 힘 mg, 전체 질량 2m. 그럼 가속도는 2분의 1g가 나오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R자 힘이 2분의 1mg가 나오고, B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mg가 나와요. 근데 내가 장력 구할 때 박스 여기다 치면 편하거든요. 왜? 이 A는 얘네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2분의 1mg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순전히 실로부터 받은 거죠. 그게 장력이 되기 때문에 얘가 F 나가 됩니다. 그러면 mg랑 2분의 1 mg이기 때문에 장력의 비는 2대 1이 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뭔가 이 문제는 물체가 막 많이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까보면 별거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첫 번째에서 가에서 정지에 있다 했죠. 정지. 조금 전에 등속 직선 운동도 말씀드렸지만 정지 또한 합력이 빵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mg, mg. 그럼 D 질량이 m이라는 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걸 딱 끊었대요. 실을. 그러면 이 물체의 개가 몇 개로 쪼개졌어요? 이 하나의 개가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두 개로 쪼개졌죠. 그럼 얘랑 얘를 또 각각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좀 많이 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M 매달려 있고 M 매달려 있으면 이때 가속도 얼마였죠? 2분의 1g예요. 이건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합력은 mg, 전체 질량 2m. 그래서 2분의 1g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여기는 어떻죠? 전체 힘 mg, 전체 질량 3m. 그럼 가속도가 3분의 1g가 되겠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이거는 굳이 위로 올라갈 필요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체크할 수 있는데 작용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됐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주어, 목적어 도치가 안 됐죠? 그쵸? 만약에 얘에 대한 반작용을 찾으려면 B가 P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D의 2배이다. 자, 여기 가속도 2분의 1g, 여기 가속도 3분의 1g죠. 그럼 2배가 아니죠. 그쵸? 분속꼴로 나오겠네요. 뭐 2분의 3이든 3분의 2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처음에 정지에 있대요. 이 ABC가 정지에 있대. 그럼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mg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mg가 돼야 되고 따라서 C의 질량은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끊어진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건 P 끊어볼까요? P 끊었죠? 그러면 얘도 처음에 이 하나였던 걔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A는 그냥 혼자 있고 얘네는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B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덩어리의 개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문제고 이때 전체 힘은 mg, 전체 질량은 2m이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돼요. 전체 질량 2m의 힘은 mg이기 때문에. 그러면 B의 가속도 크기는 그냥 2분의 1g가 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시간이 두 군데로 끊겨 있죠. 뭔가 이 중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고 우리는 분석을 하실 때 사건 전후를 판단하셔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A랑 B를 같이 놓고서 운동을 시켰대요. 손을 딱 놔버렸대요. 그래서 점점 빨라졌게 더 가속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실P가 끊어졌대요. 그럼 실P가 끊어졌대. 그럼 지금 여기는 누구의 속력, 누구만 있어요? B만 있죠, B만. B만 있을 때 B 혼자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한번 제가 첫 번째 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전체 질량은 얼마죠? M 플러스 3. 그리고 전체 힘은 얼마예요? 이쪽으로 30이라는 중력을 받을 테니까 30이 돼요. 이게 바로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울기가 바로 이 기울기 얘가 된다는 거야. M 플러스 3분의 30. 근데 제가 여기서 어때요? 그 다음에 실이 끊어졌다 했죠. 그럼 그때는 B 혼자 운동할 거 아니에요? B 혼자 운동. 그럼 얘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그냥 자기 자신 혼자서 중력을 받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 자체가 중력 가속도랑 동일하겠죠. 10.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초부터 2초 사이에는 B 혼자 운동하기 때문에 1초 동안 속력이 얼만큼 빨라져요? 가속도가 10이니까 10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가 16이니까 여기서의 V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 구간에서는 1초 동안 속력이 6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바로 얘가 가속도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M이 2kg인 거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한 5번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가 그림? 이거 얼마예요? 가속도? 보자마자? 2분의 1g죠? 2분의 1g. 근데 지금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4분의 1만큼이 크대요.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4분의 3g가 나와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C의 질량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의 질량을 라지 M으로 설정을 해줘 볼게요. 라지 M. 그러면 중력은
라지 m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는 건데 여기서 중력과 속도는 g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전체 힘 얼마죠? 전체 힘? 전체 힘은 라지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m 플러스 라지 m이 돼요. 근데 그게 4분의 3g라는 가속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4m은 3m 플러스 3 라지 m. 그러면 라지 m은 3m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중간에 뭐 실 끊기도 들어있고 힘도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처음 볼 때는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이 AB가 다 연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AB가 연결이 되어 있고 F까지 있던 거예요. F는 외부의 힘이에요. 그 손으로 당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했죠. 이거 계속 얘기했죠.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 뭐라고요? 일정한 속력이란 거는 처음 속력이랑 나중 속력이 같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가속도가 빵이라는 거고, 가속도가 빵이라는 건 합력이 0이라는 거고, 그쵸? 그럼 내가 A의 중력과 B의 중력, 그 두 개를 합친 것과 C의 중력과 F를 합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1초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1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 얘가 끊어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왼쪽은 누구만 남아요? B만 남죠, B의 중력. 오른쪽은 어때요? C의 중력과 F만 남죠. 근데 내가 지금 BA의 중력의 합과 C의 중력과 F를 더한 게 같다고 했잖아요. 크기가. 그럼 A가 제거됐으면은 힘은 이 C 쪽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을 계산할 때 이쪽 힘에서 이쪽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구간 있죠? 증가하는 구간. 여기서 전체 힘을 구할 때는 지금 B의 중력이 얼마예요? B의 중력은 30, 그리고 C의 중력은 20, 그리고 여기 외부의 힘 F가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전체 힘은 F 플러스 20에서 30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질량은 B랑 C 매달려 있으니까 5kg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가속도 1초 동안에 2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넘기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F는 20이 나와요. 아, 그럼 내가 여기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20과 20이었으니까 40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당기는 힘은 B가 이미 30만큼을 당기고 있으니까 A는 10만큼만 당겨주면 되죠. 그러면 A 질량은 몇 킬로가 되겠어요? 1kg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이 자동차가 P에서 Q까지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T0 동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F라는 힘을 받아서 점점 가서 여기서 정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의 질량이 M이고 크기가 F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는 MA거든요. 그러면 F도 지금 동일하고 질량도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 동일한 가속도가 계속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Q라는 지점을 V로 통과했죠. V0로. 얘를 그럼 왼쪽으로 계속 A로 팡팡팡팡팡 때려준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비로소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V0, T0의 곱이다. 맞죠? 어떻게 하면 돼? 거리는 시간과 속력의 곱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거 보면 괜히 쫄아요. 별것도 없는데. 와, 이거 뭐죠? 별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질량과 힘은 알려줬는데 가속도는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럼 내가 이 가속도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m분의 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f분의 m이 들어가죠. 이거의 역수 아닌가요? 그럼 얘는 얘 대신에 a의 역수, 가속도의 역수를 취해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요, ef분의 mv0 제곱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a분의 v0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형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등가속도 할 때? 3번 공식으로 이런 게 유도가 됐었죠. 그럼 내가 여기서 걸린 거리를 L이라고 둔다면, 그러면 2AL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L 빼고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니은은. 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죠. 시간.
자, 근데 내가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평속 얼마죠? 평속? 2분의 1 V0. 얘가 평속이고 이걸로 어떤 특정 시간을 갖다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고 이 길이 지워져요. 그럼 내가 구하는 t라는 값은 얼마예요? a분의 v0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f분의 m이잖아요. 그럼 이거 a분의 v0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a분의 v0, a분의 v0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45번. 이건 그림이 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잘 안 보이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려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추를 매다는 상황이에요.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는 이렇게 수레. 얘가 수레예요, 수레. 추. 근데 실험을 총 3번을 진행하죠. 그럼 각각 다 보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수레 위에는 추가 없대요. 그쵸? 그 다음에 실에 매달린 추는 1개래. 그럼 딱 지금 이 그림 상황이네요. 그쵸? 그때 가속도가 3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추 1개의 질량은 1kg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1kg죠? 그럼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 힘은 10N이고 전체 작용하는 질량은 어때요? 여기 1kg고 여기 모르니까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1 플러스 m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가속도의 크기인 3분의 10이 된다는 거야. 그럼 m이 몇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2kg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게 바로 기억에서 물어보는 값이에요. 수레의 질량이 2kg이다. 맞죠? 따라서 나는 이거를 앞으로 이제 2kg이라고 적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 봐볼게요. 수레 위에 추 개수는 없는데 실에 매달린 게 2개가 됐어요.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전체 질량 얼마예요? 2kg, 1kg, 1kg니까 4kg야. 전체 질량 4kg. 그리고 전체 힘은 얼마죠? 얘도 지금 10N으로 당기고 얘도 10N으로 당기죠. 따라서 20N이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네요. 그럼 얘는 5가 되겠네요. 5m/s 제곱. 자, 보겠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5예요, 5. 그 다음에 3에서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2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 결과가 다 채워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수레 위에 얘는 수레 위에 추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실에 매달린 추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레 질량은 몇 킬로가 되죠? 이 전체 질량. 지금 수레가 2kg고 추가 1kg이기 때문에 얘는 3kg가 됩니다. 3kg. 그쵸? 그리고 가속도는 4예요. 가속도는 4래. 그럼 얘가 받는 합력은 얼마예요? 3kg에다가 4를 곱하면 12N이 되죠. 내가 궁금한 게 장력 구하는 거거든요. 장력 박스 칠 때 여기다가 박스 치면 편하게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는 이 12N이란 걸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얘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력으로부터 받은 거죠. 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N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